자, 지금부터 오늘 6월 21일 2026년 일요일에 뉴스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중앙선대위에 있는 6월 21일자 기사입니다. 정치학자 박상훈이 본 6.3 지방선거 450만 명이 더 투표를 했고 민주당에 정서적 반격을 날렸다. 이번 전국 동시 지방선거 투표율은 61%로 4년 전보다 10.1포인트 상승했으며 450만 명이 더 투표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요약을 하면은 민주당 쉬운 선거, 인식 논란 최소화, 중앙에 기댄 대지 여물톤 정치를 꺼냈다는 것과 이 대통령 정책 활동 대신에 여론을 지배했고 정청래는 당대표 재선을 위해 내 편만 챙겼다. 여권 지지 안 하면은 내란 옹호로 몰아갔으며 일종의 모욕감이 투표 참여에 뒷받침이 되었고 당초에 조용한 선거 전략이 난장판으로 되었으며 전북 전성 그리고 다른 전략 지역은 모두 잃어버리게 되었다. 세부 중요한 내용으로서는 민주당 후보들은 대통령 인기에 의존하는 소극적 선택을 했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내건 대통령 신임 투표가 닿다. 공약 대신에 대통령과 친함을 앞세운 선거 슬로건을 보면서 사람들은 지방선거가 재밌네 하고 시큰둥했다. 처음에는 분명히 그랬다. 그러나 전체 결론을 말하면 정청래는 8월 전당대회를 위한 선거운동으로 지방선거를 활용했고 이재명 대통령은 모든 사안에서 존재감을 드러내고 싶은 열정 때문에 여론을 자주 요동치게 했고 공소 지소 모임을 주도하는 의원들의 조바침도 지나쳤다. 팬덤 언론과 팬덤 명망가들은 영업의 목적에서 갈등을 키웠다. 시간이 지날수록 애초 선거 전략은 그야말로 난장판이 되었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재명 대통령은 유권자를 대상화해서 봤다. 주식과 부동산, 5.18 이슈 등을 통해서 여론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자신했고 그는 정부 책임자 대신에 SNS 운영자가 되는 선택을 했고 정책활동 대신에 여론 지배의 길로 나아갔다. 선거에서 압승하면 더 높은 여론 지지로 혼자서만 자유로운 국가를 만들 수 있으리라 착각했다. 그러나 정치의 여신 포르투나는 늘 변덕스럽게 자신의 존재감을 나타낸다. 인간의 정치는 불가 예측감이 오묘함 때문에 늘 우리를 당황하게 만든다. 선거는 정청래와 이재명 대통령에게 동반패배를 나머지 정치 세력에겐 비웃음을 안긴 것으로 끝났다. 당선자는 있어도 선거가 없는 선거였다. 승자가 없는 선거였다. 이상 박상훈 정치학자의 기사였습니다. 두 번째로 쌍둥이 득표 수학적 설명은 되지만 적은표로 의심 풀었으며 역시 2026년 6월 20일, 21일 중앙선대위에 있는 통계학자 허명애 교수가 본 지방선거 쌍둥이 득표입니다. 허명애 고려대 명예교수는 쌍둥이 득표를 두고 끝까지 싸울 수는 없다. 서로 가짜 틀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라며 그래서 재검표 해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통계적으로 불가능이라는 취지의 부정선거 주장에 대해 가능하다는 반박글을 올렸다. 의심을 가진 사람들의 최적 대응법은 데이터를 먼저 공개해 검증받는 것이고 인천 이계동 득표수 같을 확률은 77.5%, 쌍둥이 득표 전국서 30개 놓을 수도
MBTI 겹칠 확률이 6명만 모여도 66%, 축구 경기선수 생일 겹칠 확률은 51%, 우연은 실제로도 일어나고도 흔한 일. 결론적으로 재검표로 의심을 풀었으면 하는 주장입니다. 그리고 지난 6월 18일 목요일 기사인데 엔트로피 AI 기업 있죠. 이 이제 한국 지사를 설립을 합니다. 초대 대표의 최기영 님이 선임되었는데 이분은 스노우플레이크 대표를 역임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정부가 엔트로픽의 최신 AI 모델을 수출 제한한 데다 관련 배경으로 한국 기업을 언급하는 등 시작부터 순탄치는 않습니다. 여기서 미국에서 한국 통신사를 언급했는데 조금 관련되는 부분이 있어서 언급해드리면 SK텔레콤은 2023년 엔트로픽에 1억 달러를 투자해서 0.3%의 지분을 확보하며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었고 최근 투자도 단행했다. 하지만 엔트로픽의 AI 보안 협의체 프로젝트 글래스윙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삼성전자, SK텔레콤이 참여를 공식화했으나 출범식 직전 미국 정부가 엔트로픽의 미토스5와 페이블5에 대한 해외 접근을 차단하면서 분위기가 달라졌다. 이상 기사는 머니투데이의 김소연 기사입니다. 마지막으로 머니투데이의 6월 19일 금요일 기사에서 SK하이닉스 HBM4E 12단 샘플 공급 시작이라는 제목이 있고 기자는 박종진 기자입니다. SK하이닉스가 HBM 고대역 폭메모리의 차세대 제품 샘플을 공급하기 시작했다. 삼성과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라고 나왔는데 SK하이닉스는 그동안에 HBM3, HBM3E, HBM4 등 연이어 엔비디아 등 글로벌 고공업사에 공급하면서 독보적인 입지를 굳혔는데 하지만 삼성전자가 HBM3E로부터 본격적으로 HBM 시장에 진입하면서 경쟁체제로 바뀌었고 앞서 삼성전자는 지난달 HBM4E 12단 샘플을 고객사에 공급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경쟁이 치열해졌고 SK하이닉스는 HBM 시장 1위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총력을 다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